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됐었고요. 그다음 나중에 좀 토론할 때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미라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용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미라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학교에 근무하기 전에는 부산에 있는 입양기관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를 일을 했고요. 물론 입양기관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에 소규모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제가 근무했던 입양기관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부산 지부에는 소장님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10여 년 전에 제가 근무했었던 입양기관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지만 그때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는 다르게 소규모 이제 돌봄시설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작성한 이 부분들은 실제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 자료를 통해서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위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장의 실질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보고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괜찮은 보고서로 보완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동복지론이라든지 학교사회복지라든지론 아동과 관련된 과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들을 보게 되면 서울 중심의 이런 자료들을 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학생들에 대해 부산에 대한 전황들을 안내하려고 하면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200페이지의 자료들을 통해서 향후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부산의 현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재료가 될 것 같고요. 이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질문이자 또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아동복지법 52조에 보게 되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법상에 이제 공식적인 용어 사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아동 청소년 그룹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이지만 이 두 가지 용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소규모 돌봄시설이라든지 그룹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학대 아동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소규모 그룹홈, 지역 아동 청소년 그룹홈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 학대 피해 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빠져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손지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사자의 이제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대한 부분들과 종사자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측면으로 부분을 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나 오늘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종사자의 여러 가지 현황들이 주로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13개 지역 아동 청소년 그룹홈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각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보육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기관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그룹홈 경우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자주 발견이 되어지고 있는데 또 몇몇 기관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다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직무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좀 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그룹홈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종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금에 대한 수준들은 사실은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완해 주실 때 이후에 다른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그리고 대상자는 조금 달라지지만
있지만 현재 돌봄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공립시설이라든지 이런 민간 어린이집 시설들에서 지원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소규모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근로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명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했던 부분들은 과연 소규모 돌봄시설이라고 하는 현장이 종사자들한테 괜찮은 일자리인가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 베이시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기관의 인도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입양기관이 그렇게 인도 수준이 낮았고 10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상승된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전해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교육폼이 괜찮은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저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인이라 교수님의 친절한 조언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성균 사무처장, 복지사회 사무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이렇게 좀 입고 왔는데 이 복장이 그 집회 때 그 복장입니다. 그 집회 때 복장인데 이게 좀 제대로 된 이제 호봉 제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차별없는 노동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 복장을 그대로 좀 입고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이고요. 오성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균관대 할 때 그 성균입니다. 오늘 좀 반응이 좋네요. 먼저 소규모 돌봄시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태조사와 최종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산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분들께 먼저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시립시설과 국비시설 그리고 소규모시설 등 각기 다른 지침과 처우 그리고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규모시설의 경우 그 처우는 더욱더 열악하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에 이번 실태조사는 소규모 돌봄시설의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건의 증진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조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귀한 자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앞서 두 분의 교수님과 저 이후에 토론을 해주실 현장 전문가이신 이은희 회장님과 박성민 센터장님의 내용과 이 내용이 좀 겹칠 것 같아서 저는 소규모 돌봄시설을 포함하여 올해 진행되었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료를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료집에 있는 내용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돌봄시설 처우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시설의 경우 처우 개선 논의 사항에서 항상 뒷전에 밀려 있었고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그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돌봄시설도 처우 개선 현장 실무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어왔었고요. 20년 저희 협회에서 진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 조사를 기점으로 자체적인 객관적인 데이터 가공과 논의 및 합의하는 등의 과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부산시 처우 개선 짓는 단체 연대가 이렇게 좀 발족을 하게 되었고요. 처우 개선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와 시에 요구하게 되었고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부산시 처우 개선 짓는 단체 연대의 경우 부산의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건의 증진을 위해서 처우 개선의 정책적 합의와 연대를 도와보자 21개 직능단체가 이렇게 좀 연대를 해서 20년도 10월 6일에 발족이 이렇게 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조직을 크게 이렇게 좀 4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처우 개선 현장 실무위원회, 처우 개선 실무위원회, 그리고 처우 개선 위원회, 그리고 처우 개선 직능단체 연대, 그게 4가지 조직으로 좀 나눠집니다.
초계선 현장 실무위원회의 경우 이제 직능 단체 실무자로 현장에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된 회의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회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계선 실무위원회의 경우 부산시의 담당 부서의 담당 주무와 직능 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회의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계선 위원회의 최종 안건을 민가단이 함께 정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계선 위원회의 경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위원회에서 정리된 안건과 심의 의결 사항이 초계선 지원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실이라는 이제 큰 벽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10월에 발족된 초계선 직능단체 연대 총 4가지 조직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그에 대한 이제 활동 내용이고요. 자료집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초계선 활동에 있어서 특이점은 21개의 직능단체가 연대를 했다. 그리고 초계선 직능단체가 연대가 만들어졌다. 초계선 직능단체 연대에서 22년 초계선 요구안을 5가지로 만들었다. 부산시에 5가지를 이제 요구를 하다가 분위기를 보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했다. 해서 제일 우선순위였던 단일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하나로 좀 만들어졌고요. 12시설, 국비시설 합의하에 국비시설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인건비 가이드가 없는 소규모 시설, 돌봄시설, 이제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 여성건의시설 등의 인건비 가이드 적용을 위해 위한 체계 수립 및 이제 지원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모든 직능 대표자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의미가 있는 연대 활동이었고요. 사회부 측에서 목소리를 이제 이렇게 좀 냈음에도 불구하고 초계선 수당 이제 8억층에 저희가 65억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제 8억층에 간 이제 부산시의 강력히 이렇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좀 봐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를 낸 연대의 힘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1월 24일 21개 직능단체가 연대를 해서 책임없는 복지노동규탄대회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499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었고요. 그 목소리에 이제 부산시와 이제 부산시의회에 전달이 되었고 부산시의회 예결사안 특별위원회에서 45억이라는 이제 예산이 개수 조정이 되는 등의 성과가 이렇게 조금 있었습니다. 이 앞에 자리하고 계시지만 규탄대회 노동건의센터 서병수 센터님께서 또 연대 발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발언과 그 카리스마 정말 있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추운 날씨에도 이제 규탄대회 전후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꾸준히 참여하시고 목소리를 내신 우리 시아동센터, 우리 그룹홈, 우리 선생님들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이 진짜 제대로 된 이제 호봉제 도입인데, 그렇죠. 시간 관계상 이제 자료집에 부산시 초계선 직능단체였는데 22년 초계선 요구안 5가지 자료는 보시면 충분히 아실 내용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규탄대회 이후 경과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각 직능들과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특히 인건비 가이드가 없는 제가도 그룹홈의 경우 호봉제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부가 여성가족부 TF를 통해서 호봉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고 저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에 올라가서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 분위기의 경우 이제 현재 추계되지 못한 시설들이 조금 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건강가정 강화 가족지원센터, 학대피해 아동센터나 해서
추계되지 못한 시설들까지 소액을 모두 이제 추계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4대 보험금, 이제 퇴직적립금들 추계되지 못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듯합니다. 저희 협회와 연대에서도 이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힘을 함께 이렇게 좀 보탤 것을 이제 시에 이렇게 좀 의견을 또 전달을 좀 드렸고요. 무엇보다 임금 기준이 없는 시설들, 지하동센터와 그룹홈의 이야기겠지요. 호봉 상한제, 이제 종사자 경력 산정 등 보다 세부적인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 TF와 연대 TF 구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창구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하니 그렇게 가는 게 아닌 다른 타 시도에 보다 앞서 나가는 복지 도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고요. 이에 우리 박동혁 본인도 자리에 계시고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연대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제문의 내용에 대한 토론회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계수 사항과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분의 교수님과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발표 내용 방향을 현재 진행 중인 내용으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를 기점으로 소규모 돌봄시설을 명확하고 발전적인 부산시의 지구 개선 방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부산시는 시리시설, 흡기시설 그리고 소규모 시설 따질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에게 특히 소규모 돌봄시설에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 사람 우선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차별 없는 노동환경 제공과 노력으로 그에 대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산시는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성준 사무처장님의 소규모 돌봄시설 종사자의 그간 투쟁의 경과와 향후 이제 그 방향, 개선 방향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현희 아동청소년 그룹홈 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소개 받은 김예민입니다. 오늘 그 시청 주차장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한 40일 넘게 시위를 하면서 이제 두 번 다시 시청하고 시의회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겠다는 각오로 시의회를 시위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루었다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저희들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서 이루어졌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노동권익센터 그다음에 이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손재인 교수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문동준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열악하고 연약한 저희 그룹홈을 같이 이제 동반자로 생각해 주셨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저희 그룹홈도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런 그 그룹홈으로 되게끔 많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그 두 분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 종사자 그룹 실패가 좀 말동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은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도 저희한테 주목을 하지도 않았고요.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은 세월 속에 17년을 좀 꿋꿋이 좀 버텨왔고요. 저희들은 그 학대받은 아이들을 고스란히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자꾸 그룹홈 협회장을 하고 난 뒤에 그룹홈 이야기가 나오면은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진짜 변방이었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셨어요. 이런 자리는 저희들 그룹홈 생긴 일이 처음이고요.
제가 6월 달에 협회장이 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너무 난감했던 게 저희 이야기를 과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희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이걸 좀 풀어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7월 달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노동권익센터의 김원영 팀장님이. 저는 그때 노동권익센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노동권익센터 이러니까 뭐 민주노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오시라 해서 저희들이 이 노동권에 들어서 데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뭐 지역안전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보시겠다 하셔서 저희 그룹은 오시라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도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그룹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했던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24시간 365일 5명에서 7명 아이들을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시설이고요. 시설장 1명에 보육사 2명, 3명에서 오롯이 그 아이들을 정말 품에 안고 있는 시설입니다. 주 52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보육사들한테는 그 시간을 주지만은 그 나머지 시간은 시설장이 왜냐하면 노동법을 어기면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 시간을 주지만은 저희 시설장들은 오롯이 그 남은 시간을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월 평균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 209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저희는 320시간 가까운 시간을 시설장들이 아이들을 감싸안고 있습니다. 2021년에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추가 인력이 지원되었지만 아동그룹홈은 배제가 되었고요. 2022년에는 전국에 있는 한 580개 그룹홈에 312명의 보육사를 추가로 배치된다고 했었지만은 지금 하루 밤 남은 2021년 마지막 시점에 부산시는 추가 인력을 주겠다 말겠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타 지역에는 올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추가 인력을 하라고 이야기했다지만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지만은 부산시에 한 9명의 추가 인력이 배치된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그러면 1월달도 이제 추가 인력이 배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갈 거고요. 언제 배치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지 좀 담당 직무관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마당이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가 인력이 주문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표에다가 책에 나와 있지만은 저희들이 비교할 곳은 아동 양육시설, 대형시설하고 저희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표에다가 잠깐 비교 분석을 좀 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해주시면 아동공동생활자 가정 저희는 호봉, 직도 구분 없이 최저임금비 수준의 급여로 책정이 돼서 너희는 1인당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해갖고 곱하기 3 이렇게 해가 내려오는 시점이고요. 양육시설에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임금비 가이드라인에 지원을 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시간의 근무수당이 시설장은 없고요. 317시간 근무한 시설장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일반 보육사 선생님은 2시간 인정이 되는데 지금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도는 월 30시간, 그 다음 사무실 인력은 8시간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보시면은 저희들은 국제수당이 5년 이상일 경우 29만원, 5년 미만이 22만원이지만 양육시설에는 명절수당, 가족수당, 또 유급휴가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운영비가 시한시설당 아동과 상관없이 34만 6천원, 또 양육시설에는 1인당 13만 6,900원. 저희도 50평대 아파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1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33만 6천원입니다. 근무 형태를 보시면은 저희 시설은 주야 2교대로
지금 보육 선생님 교대를 하고 있고 시설장은 상급, 주말도 시설장이 오롯이 지금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아동 양육시설에는 생활주변 상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또 시설장 외에 사무실 인력도 상근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형태를 보시면 저희들은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시설장 통합 3인으로 행정, 아동 보육 모든 것들 다 담당하지만은 양육시설에는 여러 가지로 담당 업무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상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들이 2004년에 아까 이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동 그룹홈이 법제화되면서 거기에 목적을 보시면은 가정과 같은 주거 형태로 아이들을 돌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잣대가 참 모호합니다. 시설 평가라든지 행정적인 할 때는 대형 시설로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고요. 이 급여라든지 모든 불리한 조건에는 소규모 시설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많은 불리한 상황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급여를 말씀하셨더니 하는데 제가 올해 사회복지 경력이 19년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의 원장하고 연간 한 3,20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저희들 아동그룹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아까 저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위도 하고 대규모 직능 단체에서 했지만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년 1월이면 이제 1.5일이 남았죠. 오늘 29일인데 반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는데도 저희들한테 1월에 너희들 보건제를 인정해줄게. 어떻게 할게? 하고 좀 책임지는 대답이 좀 아무도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무처장님이 이 추운 날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윤이 저희들이 이 대답을 누가 해주실까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이런 상황에 그래 해줄게 누가 이야기해 주실까? 예산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산시는 잘 모르겠다. 계속 TF만 만들어서 회의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들한테 올해 연말에 가기 전에 좀 기쁜 소식을 주셔가지고 내년을 좀 따뜻하게 맞이해야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맞죠? 저희들 지금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 교수님이 급여 가이드라인 이렇게 보시면 서울시 급여 가이드라인 이렇게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저희들 소규모 시설의 일부로 시설장도 가장급으로 저희들 부산시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하겠다는데 왜 가장급인지는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작다고 해서 그만큼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시간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가장급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울시는 소규모 시설인데 10년까지 근무하면 너희들 가장급이 있고 10년 지나면은 부장급을 해줄게 20년 지나면 국장급을 해줄게 20몇 년 지나면 원장급을 해줄게 해서 시설장도 승급 제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시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시설장들한테도 그런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양육시설의 시설장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저희들은 주말 수 없이 일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왜 시간의 수당을 못 받을까요? 그게 좀 많이 지금 의문도 있고요. 서울시에는 시간의 수당 못 받지만은 직책 수당으로 해서 시설장들한테 20만 원 정도 직책 수당을 주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는 아직까지 부산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도 다음에 일단은 이 고공제가 인정이 되고 나면은 처우 개선 있을 때 협회나 또 밑에서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부산에는 특히 유달리 다파 지역보다 개인 시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85% 정도가 개인 시설인데요. 이 시설장들은 퇴직금 적립 자체가 아까 또 이렇게 고용보험도 많이 들기를 가입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퇴직금도 내 돈으로 내가 퇴직금을 넣는 내 급여에서 퇴직금을 빼가지고 퇴직금을 넣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돼. 이렇게 좀 하고 있어서 시설장들한테도 65세 퇴직하면은 뭔가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뭔가 금액이 적립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고요. 앞으로 좀 이 자리가 첫 시발점이 되었듯이 그룹홈이나 지역 아동센터가 많은 사람들의 좀 관심 속에서 저희 종사자들이 또 행복하고 편안한 그렇게 좀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시설장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랜 경력이 있지만은 저희 아이들도 오랜 경력이 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보호사 선생님 바뀔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허무하고 또 누군가한테서 외면을 당했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보호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1년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방금 말했듯이 근무 시간 길고 초는 약하고 해야 될 업무량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게 보호사 선생님들이 사회적 이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좀 안정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좀 좋은 선생님 밑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 밑에서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현희 그룹 선생님의 얘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안 나왔죠? 대표는 의원님이 다 책임지시죠? 예, 제가 잘 듣고 전달을 하고 오늘 얘기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시공무원들 같이 들어가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로 들어보고. 네. 그 우리 시설장이라는 그 지혜가 참 이 부분에서 좀 애매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박성미 지역 아동센터장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아중앙지역원센터 장박선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원센터 서강역시협회 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소개할 때 의뢰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오해가 당연히 있으신 것 같고 저는 다시다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 시키면 다 하는 그래서 아주 맛있는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들의 지난 시간 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토론을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동권익 센터장님과 또 우리 교수님과 전체 팀장님과 연구원님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동복지 우리 종사자들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지구협의 활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할 일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 지역센터 부산광역시 협회는 지구협이라고 부릅니다. 네, 2018년도에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운동본부를 시작으로 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부산전단 김진원 단장님과 황인봉 운동및 지부장님께서 운동본부를 발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13 지방선거가 그때 있었을 때 지방선거에 대한 정책 제안 그리고 기자회견 활동들도 했었고요. 종사자의 날을 이제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지역센터 종사자의 날이라고 해서 해마다 이제 시의원님들 모시고 관계를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우리 이런 활동들 202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이제 부산광역시협회 지구협의 문동민 회장님을 저희가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을 구성하고 조직을 구성한 다음 단일임금대책본부, 부산시 지역어센터 돌봄운동본부 이렇게 두 가지 운동본부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되었고요. 네, 우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민초 의정연구단체와 함께 이제 우리 손지현 교수님 그때 발표자로 모시고 전책 토론회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께 공감 릴레이, 또 정책 제안서 서명 운동 같은 활동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처우개선 진흥단체 연대가 결성이 되어서 또 저희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약부 시설에 대한 단일임금 구축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종사자의 날 행사와 또 크게 이제 MBC의 모의 광고를 저희가 또 송출했습니다. 지역에 저희 아동센터를 공익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익 광고를 한 달씩 해서 2번이나 이렇게 광고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동권익센터와 협약을 해서 이렇게 노동실태 연구도 조사하고 지역아동센터 날 행사 때 선보신 로고송 챌린지 지하센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께 지하센 우리 지하센 이렇게 로고송도 이렇게 만들었었고,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4년 동안 저희 이 처우개선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분들을 모두 접촉을 해왔습니다. 명예대표도 위촉하고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부산시의 정부특보 여성특보님도 만나고 또 우리 시청 담당자는 계속 괴롭혀서 전화하고 또 시의원님들,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예결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많은 의원님들을 계속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와 복지개발원, 노동권익센터 등등 많은 지역 연계 저희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계속 묻고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심에는 이제 우리 문동민 회장님이 계셨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은 이제 지역아동센터 애정이 누구보다 남다르신 것 같고 늘 고민하고 계속 질문하고 공부도 너무 많이 하시고 참 그 열정은 참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정만 네. 네, 이런 제가 다시다 나서요. 네, 이렇게 열심히 4년 동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1일 날 저희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산광역시의 22년도 5년 계획안에서 이제 우리 요구사항인 단일임금 계획은 아예 없었고 또 아주 작은 예산만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보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전국 꼴찌가 될 것 같다 아주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 노동권익센터 서면센터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떻게 시위를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하는 아 죄송합니다. 자문을 구하러 갔었는데요. 저희가 작성한 그 피켓 문구를 보고는 약하다. 이렇게는 안 된다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했던 일들도 저희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보류했던 시위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로 결단하고 저희가 네, 아이들이 새싹처럼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연두색 우산을 들고 11월 4일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35일간의 집단 시위를 저희가 강행하게 됩니다. 네, 첫날에 이제 시청 앞에 저희가 1인 시위로 피켓을 들고 섰는데요. 유난히 시청 앞은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도 못 맞추겠고 또 우리가 제작한 피켓은 어찌나 큰지 바람에 막 휘날리고 너무나 힘들었던 첫날이었는데 또 그날 이제 저희들을 응원하러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협회 오성균 차장님과 김은주 과장님께서 또 응원도 와주시고 따뜻한 차도 막 사주시고 또 우리 그룹의 이유림 회장님은 춥다고 목장갑도 직접 사와 오셔가지고 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네, 춥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우리들이 많은 격려가 됐고 지속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지역센터 단일임금 제도를 즉시 시행하라.
언젠가 시행하라 아니고 지금 당장 즉시 시행하라라는 목소리를 저희가 외쳤고요. 매일 평균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이제 아침 8시 출근 시간 더해서 1시간 동안 시청, 시의회 입구, 그다음에 지하철 입구 이렇게 세 군데에서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피켓 시위 후에 또 시민광장으로 이동해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또 시청 둘레를 한 2바퀴 정도 평균 원래 한 7바퀴 돌려고 했는데 추운데도 땀이 너무 나서 힘들어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2바퀴를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시청 둘레를 돌고 이런 힘든 시간들을 연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칼바람 속에서도 우리 지역어센터 종사자분들의 마음에는 더 뜨겁고 단단한 열정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해갈수록 더 많은 인원들이 집회에 참여를 했고 또 직접 따뜻한 차 가지고 오셔서 마음을 녹이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시위와 함께 또 우리가 대화도 적극적으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과와 또 복지 정책과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네가 준비해야 된다, 네가 말해야 내가 일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핑퐁 게임을 하던 이 업무 부서들을 모두 찾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요구사항도 전달하고 진행사항도 계속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 쉬지 않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 했던 처음 대답은 24년도까지 단일임금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책임 없는 말로 우리를 외면했고 이제 사회복지사 500명 집회 시위 때도 22년도 추경에 추진하겠다는 이런 불확실한 답변이 돌아와서 이런 대답으로도 우리는 시위를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더 강도를 높였습니다. 인원도 더 보충하고 점심시간에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위 일자가 더해지고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저희들은 피로감이 더 쌓여갔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시위 모습이 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하철 율동도 막 시위 앞에서 저희가 하고요. 신나는 노래를 틀면서 몸도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네, 지나가던 시민께서 저희들한테 차를 사주신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막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시끄럽다고 민원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수없이 외쳤던 투게더 지하생과 이제 간절한 발걸음들이 시청과 시의원들 마음속에 좀 자리 잡았지 않았나. 그 시청, 네, 우리의 농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랑 예결사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막 처음 봤습니다. 시청 관계자들이 막 잘못을 꾸짖고, 네, 막 질의를 하고 준비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새롭게 계획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12월 8일 날 시의회가 또 부산시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46억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기적 같은 성과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위를 끝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 어센터 종사자와 우리 그룹홈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회장님과 우리 지구협 임원님들의 노력 또 우리 사람의 계획만으로는 될 수 없는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에서는 이제 임금 테이블 마련을 위해서 TF를 구상하고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곧 전국에서 가장 발전된 단일임금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4년간의 노력 그리고 잊지 못할 35일간의 뜨거웠고 간절했던 우리의 외침들이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어센터 종사자들을 모두 한 마음으로 단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특히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이제 위기적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저희들은 긴급 돌봄으로 전환을 해서 아이들을 더욱 열심히 이제 돌보는 이런 일들이
시청과 시의원님들도 전달이 되었고 이 소문이나고 하면서 돌봄의 안전망에 최적화된 시설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지역어센터 종사자들의 노동의 수고가 또 관심을 받고 또 대가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단일임금 제도의 도입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제는 시작 단계이지만 앞으로도 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진정한 단일임금 제도를 위한 100% 인건비 도달하는 부분이라든지 법정 수당을 적용되고 또 승급 이런 발전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지역어센터 종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복을 누가 지켜줄까요? 네, 또 부산시가 책임 있는 정책으로 하고 또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역사회가 이렇게 함께 응원할 때 종사자들의 행복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정될 때 부산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도 그 행복을 고스란히 전달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늘 이 자리가 지구역 기획부 부장으로서 마지막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자리인데요. 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문동민 센터장님과 심승민 센터장님께 항상 함께해서 우리 즐거웠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배정임 사무처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 지구역을 더 빛내주실 우리 임원님이 오셨습니다. 가주수 우리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응원과 또 앞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들에 우리 시의원님과 사회복지사 협회와 노동공익센터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학생이 답한 것이 좀 저에게 감동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무슨 뜻일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배도 산으로 옮길 수 있다. 네, 우리가 함께 힘을 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선미 센터장님 감동적인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었고요. 우리 센터장님 네. 역시 감동적이었고 그 마지막 멘트는 제가 앞으로 자주 써먹어야 되겠네요. 네, 확실히 투쟁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이렇게 적당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이제 플로우 토론을 이제 토론 및 우리 발제 및 소송자에 대해서 이제 토론 또는 질의하실 수 있으면 토론 토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해 주셔도 좋고요. 자기들 얘기해 주셔도 좋고. 시간을 딱 맞추시려고 이거 하고 싶으신 얘기인데 마음으로 담아주시는 거였습니다. 네. 한 분만 합시다. 마지막에서 뭘 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또 자장으로 또 여러 또 모양의 핵심으로 잘해 주셔갖고 큰 힘이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처음 결선을 시작할 때에 노동권익센터가 시발점을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월 말쯤에 권익센터가 이 연구 과제를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이 노동 실태에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방향성에서 사실은 연구가 좀 되어지기를 바랬는데 결과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서 나오는 것이 또 어떤 뜻을 또 담아주는 것 같다.
우리의 방향에서 보면 우리의 시스템을 좀 더 현장감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해주셨고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동을 이 시위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무슨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조그만 단체에서 어떤 시위를 한다는 것이 두려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병수 우리 권익센터장님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그 민노총은 이렇게 참 잘하잖아요. 좀 배우고 싶었는데 1인 시위는 좀 제가 자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인 시위를 제가 여러 번 받고 저도 해봤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사회협회에다가도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가 시작할 때 11월 4일 날 우리는 피켓을 들었지만 11월 3일 날 사회복지연대에 우리 황소님 공동대표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 시위를 연대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피켓을 아동센터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연대 이름을 걸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역사를 빼먹었더라고요.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이걸 했다고 그냥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과 이 내용의 전반적인 것들은 큰 그림 안에서 저희가 포함된 하나의 작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연대 역사 안에 11월 3일의 결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24일의 성과로 가져가지 말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들 또 그들과 함께 노력했던 이 역사들이 포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들이 했다는 이 말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것은 의원님들을 수없이 찾아가서 우리가 구군 회장님들, 그리고 또 영대에 있는 또 관계자들, 이분들이 저희들의 시위 뒤편에 있었어. 아니라 그분들이 앞에 있고 저희가 뒤에 있었다. 그리고 실태 연구를 통해서 또 지지하는 이런 관계자들이 또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조금 희망을 줬다. 하도 안 되니까 제가 29일 날 30일 되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댄스곡을 들었습니다. 춤을 좀 추자고. 지치고 힘드니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실은 점심때도 시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제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의원님이 하라 그래갖고.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들의 욕구가 더 하고 싶어하고 지쳐가는 이 사람들이 임영웅 노래 들었더니 그 커피도 사주시고 우리들도 갑갑한 마음들이 좀 열리고 배우지 못했던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노동의 실태가 참 척박하고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주려고 하는 이 지역사회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기획재정위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지 기획재정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획재정위가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어디서 하냐 했더니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위원장님부터 노동위원장님이고 기획재정위원장님,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위원님들,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근 2년간 저희가 아동센터 날 노기수 의원님 모시고 오고, 일단 그분들의 노동에 대한 사고방식이 저희들을 좀 가이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질조사가 끝이 아니라 이 적박하고 낮은 아직도 인권 가이드라인을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어떤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질문 아닌 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활용하실 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취재하러 부산일보 황석환 기자라고. 예. 사실 오늘 워낙 쓸 게 없어가지고 행사가 있다가지고 사실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토론에 참석을 했고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여기 그쪽 분야 관계자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좀 비관계자로서 이렇게 그 시각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룹홈이라던가 그 지역 아동센터의 소규모 우리 돌봄 시설 이런 분들의 그런 노동권, 그 다음에 처우 개선 이런 문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시 예산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일반 독자들이나 시민들한테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면 이분들 처우를 개선을 해줘야 되냐 하고만은 이제 그런 예산들이 있고 쓸데도 많이 있는데 왜 이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처우를 개선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단일 보공제랑 이런 것도 이렇게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럼 어떻게 좀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제가 직전에 그 교육청 담당을 했는데요. 교육청도 그 학교도 아시겠지만은 그 방과후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분들 시위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기사를 쓰고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정말 참 가관인 댓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자기 노동권을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고 시위를 한 건데 댓글을 보면은 아 그렇게 하면은 뭐 공무원이 뭐 쉽게 달라는 거냐 뭐 아니면은 뭐 시험 쳐서 들어가지 그러냐 물론 다 쓰레기 같은 댓글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적으로 이거를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지만은 다른 독자들이라든가 일반 부산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토론에서 금방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 우리 발제자의 우리 송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뭐 다 끝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아니요. 저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 이거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그 제가 모르겠으면 이게 야마라고 하나요? 그때는 제일 정확하게 걸리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쉽게 생각하면 제가 사실 공적 돌봄 체계에 있는 기관 시설들이 다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수탁을 필요로 해서 저희 뭐 신고제냐 허가제냐부터 시작해 저희가 좀 걸리는 부분이 많긴 한데 공적 돌봄 체계의 다수가 민간 기관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 공적 돌봄 기관들이 위수탁을 전체적으로 포기해버렸을 때 관에서 비슷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지출하는 비용에 비춰서 비슷한 비용을 들여서 같이 운영할 수 있을까?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그 서울 같은 경우에서 우리 읍면도 지금 이게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여러 가지 같이 움직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서 동에 대해서 개별 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했었을 때 평균 6.2명 정도 인원을 추론했습니다. 6.2명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도 없이 6.2명 개별 동입니다. 개별 동이 6명 정도가 배치됐을 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원이라고 했던 3명도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인데 그럼 그 지역을 어떻게 커버했냐고 한다면 전부 다 민간기관들과 연계협력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저기 6명 이상 올라가지 않은 부분 이것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도 모든 분들께서 새로운 기관 시설들을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 기존 기관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그게 특히 부산에서 잘 드러나요. 늘 하던 대로 늘 있던 대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같이 조금 더 저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돌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부모님이 해주시던 돌봄 체계에 대해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험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런 교육과 홍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기사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실 분 있는가요? 질문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라서 답변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뭐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한 말 더 거두신다면 예, 우리 박성민 쌤. 예. 우선 지역 은세타 나돌 그룹 포움의 아이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별천지의 아이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집 옆집 또 우리 집의 아이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아동들의 그 관리와 지도에 대한 그런 것들의 성과에 대한 연구나 좀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이거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가 그쪽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안전하게 잘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조사 결과에서 나올 때 보면 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라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또 반대로 종사자들은 실제로 감정 노동이나 소진율은 낮게 나온 것을 결과를 보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안에서 어떤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사자들은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할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은 이제 좀 그것을 이제 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마음과 건강한 이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비용들이 아깝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도 건강하고 발전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돌봄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직접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산모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의 감정에 따라서 태아의 건강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종사자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돌봄을 받는 대상 클라이언트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일이 더 이상 내가 해야 될까 말까, 아까도 뭐 이직률에 대한 고민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돌봄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사회서비스 영역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니까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기들 스스로 그 직책을 택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지금 지탱하기는 지금 이제는 너무 지금 한계까지 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놔두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좀 개선을 시켜야 돌봄을 받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우리 앞에 우리 토론하셨던 우리 배희식 교수님께서 아까 그 토론하실 때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할게요. 잠깐 2분만 2분 남았는데 저희들 아동시설이 흔히 저희들이 예전에 많이 알던 그 6.25, 저는 그 시대가 아니지만 6.25 전쟁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으로 시작했던 이게 아동시설이 왜 지금 소규모로 지금 자꾸 이렇게 전환이 됐냐 하면은 낙인이 되는 거죠. 지금은 부모가 없어서 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은 없습니다. 부모 학대로 들어온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그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학대를 당해서 시설로 지금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 일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돌보는 저희 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저희들이 없는 세상이 너무 좋겠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 학대를 안 받고 부모님이 있는 온전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크면 좋겠지만은 요즘 우리가 뉴스를 많이 대하듯이 학대 아동들이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몇 대 때리고 이 부분이 아니고 심지어는 담배꽁초를 지지고
이렇게 다리 위로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성학대까지 받은 아이들이 시설로 들어오는 이 아이들을 과연 저희들이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래서 저희들의 존재 가치를 조금 더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네, 오늘 우리 잘 들었고요. 토론 마무리하면서 우리 발제자들 한 30초 네.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길게 하시려면 사실 시간 안 주셔가지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우리 드리겠습니다. 할게요. 네. 질문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실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구원을 발표할 때도 지역활동센터와 그룹홈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별 기관 간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하면서 제일 큰 원칙이었는데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그런 부분이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자기 제안을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가 명확해지죠. 사실은 서울시처럼 공무원 대비 95%라고 하는 기준처럼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번 연구나 같이 지냈던 경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개인의 노동권이나 개인의 노동 실태가 정확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다면 두 기관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하셨지만 아까 전에 개측되지 못했던 조사기관 아까 오성균 차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겁니다. 개별 기관 간 그게 개별 기관이 일일이 부딪히는 방식이라면 직능도 너무 많고 부딪히는 방식이 있어서 어디까지가 같은 영역이냐 어디까지가 다른 영역이냐라고 봐야 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의 경험이 같이 움직여지는 활동들로 공적 돌봄 체계의 전반적인 강화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그 노동권들이 같이 다루어지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기관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혹은 다른 기관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부딪히는 경험들이 아니라 공통된 활동들, 전반적인 어떤 공적 돌봄 체계에 대한 강화의 관점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제출하는 보고서도 개별 기관의 비교를 하실 필요 없이 자기 기관이 얼마나 열악한지 중심으로 보시고 또 그런 이야기 공론화 많이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면서요. 저는 이제 들었던 생각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왜 이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이제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왜 자장을 시켰을까라는 네, 답을 마지막에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고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는 마을에 키운다는 말이 있죠. 그런 데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이민학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과연 이 일이 좋은 직장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회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단체로 찍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셔야 어떡하죠? 점심시간이 자꾸